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 1호학번 오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을 하였고, 그 수업의 결과물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Encoding 2D to 3D, Easy 3D Encoder for Portrait Image입니다. 제 제목 위를 보시면 저의 티저가 있는데요. 이러한 input 2D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제 인버전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인버전을 해서 만들어진 그 2D 이미지에 대한 이제 다른 포즈의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건 이거고요. 하나하나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모델은 이제 EG3D라는 플랫폼, 정확하게는 이제 논문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인코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에서 토픽을 보도록 하죠.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저희 토픽은 이제 인풋으로 2D 포트레이트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로 3D Aware Synthetic 이미지로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D를 제너레이트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너프라든지 이지3D 등등의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들을 충분히 응용을 해서 주어진 2D 인풋 포트레이트 이미지를 받아서 3D 어웨어 신테틱 이미지로 효과적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인코더를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에 맞춰서 이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3D Aware Synthetic 이미지를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지만 그것에 이제 정말 수터블한 그런 이제 로스 펑션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정말 그 저만의 이 모델에 잘 맞는 로스 펑션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related work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간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적대적 이제 생성 네트워크라고 한국어로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 제너레이터, 생성자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감별자가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신경망입니다. 즉 생성자는 점점 더 진짜 이미지와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것이고 감별자는 점점 더 감별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감별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니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결과물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간은 이 위에서의 이 간 모델을 이제 좀 스타일에 맞춰서 발전을 시킨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간의 일종이고요. 여기서 이미지의 스타일을 뽑는 방법은 아다인을 활용을 했습니다. 뽑아서 이제 이 뽑은 스타일을 다른 이미지에 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정말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스타일 간 자체의 논문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스타일 간 2의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이제 그대로 따왔습니다. 스타일 간 2의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따온 이유는 이게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EG3D인데요.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3D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EG3D를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EG3D는 이제 새로운 트라이플레인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여러 그 논문을 적은 사람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트라이플레인을 통해서 이미지의 제너레이션 결과물을 원래는 여러 가지 스타일 간 결과물 같은 경우는 2D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3D Aware Synthetic Image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Aware라고 얘기를 하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2D 이미지, 기존의 2D 이미지가 아닌 3D 이미지를 결과물로 만들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스타일간 2와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코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스타일간이라든지 아니면 EG3D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인풋이 2D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지가 아니라요. 어떤 이제
레이턴트 코드, 즉 어떤 노이즈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로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데요. 이제 아래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 큰 차이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들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타일간 위에는 이제 스타일간 2고 이제 아래는 이제 EG3D입니다. 이제 각각 모두 다 레이턴트 코드를 받아서 이제 스타일간 2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제 생성을 해줄 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 피처맵을 그냥 중간에 있는 피처맵들을 이제 따봤어요. 따서 이제 가지고 왔더니 다음과 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피처맵을 익스트랙트한 결과 점점 이제 로우 레졸루션, 즉 256, 256, 256 by 256 같은 로우 레졸루션에서 이제 끝쪽에 가면 갈수록 더 하이 레졸루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레이턴트 코드가 이제 피처 맵들을 이제 거치면서 점점 정말 이미지처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EG3D는 조금 달랐습니다. 3D로 만들어주는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제공을 했냐면 트라이플레인이라는 새로운 레이턴트 이제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피처 맵들이 256, 256 이제 96이라는 그 피처 맵을 이제 3등분을 나눠가지고 새로운 트라이플레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XY 좌표, YZ 좌표, ZX 좌표를 이제 까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점점 이제 레졸루션이 높아지면서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렌더러를 거쳐가지고 다른 거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피처맵 같은 거를 익스트랙트를 해보았더니 얼굴 같지 않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뉴럴 렌더러 그리고 스프레서 모듈을 이제 통과를 시켜가지고 아웃풋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아이디어들은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이미의 노이즈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EG3D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 2D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3D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체 생성한 노이즈를 가지고 즉 자체 생성한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인풋 2D 이미지를 핸들하기 위한 3D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코더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를 백본 인코더 그리고 수프레서 인코더 이렇게 두 가지의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제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주면 그 W 레이턴트 벡터들이 나와요. 레이턴트 코드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레이턴트 코드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동등하게 사용을 하는 레이턴트 코드가 있고 그리고 XY, YZ, ZX 세 가지 다른 그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을 1, 2, 3,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2, 1, 3, 1, 4 이렇게 세 가지 조합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너레이터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제너레이터에 넣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처 맵들이 나오겠죠. 각각의 세 가지 피처 맵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피처 맵에 따라서 이제 XY의 레이턴트 코드를 넣어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처 맵에서 이제 XY 플레인만 가지고 오고 YZ를 넣어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YZ 플레인을 가지고 오고 ZX를 넣어준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는 이 트라이플레인에서 ZX만 가지고 와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콤바인 해가지고 새로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나온 결과물과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여기선 인코더 두 개뿐만 아니라 포즈 익스트랙터라고 해서 새로운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포즈를 꺼내는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꺼내는 이제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카메라 가지고 온 카메라 파라미터 P와 이제 아까 만들어진 새로운 레이턴 스페이스의 아웃풋을 뉴럴 렌더러를 통해서 이제 거치고 나면은 이제 3D 어웨어 신터틱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인데 여기서 이제 9개만 가지고 오고요. 이제 16개는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포즈 파라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오른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 컴바인을 해서 만들어준 이제 트라이플레인 레이턴 스페이스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포커싱, 인코더가 포커싱 해줘야 되는 그 면적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3D 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로스를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기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다 사용을 하는 이제 스타일 간의 모델 혹은 EG3D 모델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로스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고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이제 L2 로스, 그리고 LPIPS, LID, LSIM, 그리고 L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다 저희는 새로운 로스 텀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저희는 사이클 포즈 로스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이클 포즈 로스 텀은 전체 로스식을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또한 곱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이 그림과 같거든요, 아이디어가. 만약에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카메라 포즈에 따라서 인풋 이미지가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달라진 그 모습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 이미지를 넣어 주었을 때 카메라 포즈들에 따라서 색깔이 있는 카메라 포즈인데요. 이 카메라 포즈들에 따라서 인풋 이미지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그럼 각각의 달라진 이미지들과 저희가 만들어준 이미지들과의 차이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를 최소한 줄여보자. 즉 같은 카메라 파라미터 포즈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같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약 다를 경우 그걸 점점 그 로스를 줄여서 이제 오차를 줄여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땐 다음과 같습니다. x 그리고 x 프라임을 이제 인코더에 넣어 주었을 때 이제 w가 나오게 되고 w는 레이턴트 코드겠죠. 그 코드들의 이제 차이를 줄여주는 게 이제 바로 L 사이클 포즈 로스다. 그러면 그 수식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에런 로스를 사용을 했고 이제 포즈, 카메라 포즈와 이미지를 넣어 주었을 때 이제 오차를 줄여보자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L 사이클 로스 텀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토탈 로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로스에다가 이제 사이클 로스를 같이 합쳐진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결과물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퀄리티티브 리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퀄리티티브 리졸트는 이제 정량적 지표입니다. 정량적 지표란 이제 어떤 수치가 정말 의미가 있게 변화가 됐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LPIPS 로스, 그 두 번째로는 ID 컨시스턴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컨스트럭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리스타일에 비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LPIPS 값은 줄였고 그리고 ID 값은 높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속도 또한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TI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방식인데 원래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버피팅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이 방법은. 하지만 이제 시간은 거의 100배 이상, 거의 1000배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 거는 PTI와 성능은 비슷하게 만들었고 이제 시간을 훨씬 더 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였던 이제 Wtry는 이제 새로운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로스 값을 추가를 해주었을 때 이제 값들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두 가지를 뺀 겁니다. 이제 Wtry 즉 이제 새로운 레이턴 스페이스를 추가했을 때 값 그리고 이제 로스 값을 추가했을 때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최종 결과물은 이제 LPIPS 값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ID 값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티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결과물을 뽑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스는 진짜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고요. 타겟은 바라보는 각도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존의 모델이었던 풀스 오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디스토르트 되고
되게 좀 왜곡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타겟과 굉장히 같은 각도를 바라보면서도 이미지들이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퀄리터티브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좋았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퀀티테이티브 리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레퍼런스를 각각 이제 첨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이 PPT를 이제 내일하고 모레 정보관에 전시를 해놓을 텐데 그 PPT도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